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집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 하락 출발한 뒤에 다시 상승. 4일 연속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하락 출발하고 반등, 하락 출발하고 반등.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고점에서 하락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느냐. 미국 증시도 그렇거든요.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근데 오늘 4일 연속 상승을 어쨌든 해주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되게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바로 조금 눌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 속에서 일단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다까지가 오늘 팩트고요. 여기서 다음 주 초반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증시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선물 지수가 좀 받쳐주고 주중에 한두 번 더 좀 상승 쪽으로 올려준다면 나스닥은 18,000포인트 지금 17,300포인트대 돌파를 했으니까 한 4% 정도, 5%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요. 일단 미국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그 시각 때문인데요. 반등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자율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막 10% 가까이 9.8% 이렇게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 비롯돼서 이제 2차 전지 분야까지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같으면 이제 바이오를 빼고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바이오만 약한 장세가 우리도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주 초반에는요. 수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우리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이 교차 순환 매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그 코스피 같으면 이제 조선이 그렇고 또 방산이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약간 다른 업종으로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업종 쪽으로 조금 시선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 매매 종목들 수급 종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이슈가 아주 뭐 요동쳤던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어떻게 수급이 이어졌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네요. 2,686억 원을 팔았고요. 그리고는 카카오 1,234억 원.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234억 원. 자, 지금 이 세 종목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 HD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반도체, 기아, 셀트리온, 현대로템,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까지를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반도체가 주중에 좋은 흐름 나왔다가 이제 금요일 날 쭉 빠지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제 반도체들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를 빼고는 상승 그러니까 장 초반의 상승세를 좀 많이 내주고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매가 이제 결국 매도 우위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발 악재, 자동차죠,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가 그 관세 관련된 관세 협상에서 가장 우려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삼바와 셀트리온도 지난주 코스피 바이오의 이제 약세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좋았다가 조금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가 좀 약했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자, 반면에 한화오션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1324억 원어치 샀고요. 한국전력, 그다음에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 현대그룹의 조선주, 이제 한화오션 포함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대형 조선주들이 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SK텔레콤, 한화비전,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엔진, 삼양식품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조선주 한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팔고 이제 LIG 넥스원 쪽으로 약간 시선이 돌아가는 방산의 흐름이 약간 달라진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매수가 또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자, 기관은 어땠을까?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877억 원어치 팔았고, 크래프톤, 그다음에 ETF를 빼면은 한화비전, 현대로템, 효성중공업,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양식품,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산일전기까지를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뭐 판 종목들에는 어떤 흐름을 딱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코스피에서 뭐 흐름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은 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일단 기관의 그 순매수 종목들이 아마 이번 주에 좀 흐름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금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1662억 원 제일 많이 샀고요.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솔루션, 신한지주, HD 현대미포,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LS일렉트릭. 반도체와 조선인데, 뭐 반도체는 외국인과 흐름이 엇갈리면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기 어려웠다면, 조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강력한 매수가 응집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HD 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셀트리온, 효성중공업, SK텔레콤, 크래프톤, HMM, LG화학,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를 이제 종목으로는 많이 팔았네요. 뭐 삼성전자를 팔았지만 또 그렇다고 반도체를 판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을 팔았지만 그렇다고 바이오를 판 것도 아닌 애매한 흐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LG 화학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2차 전지를 매도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579억 원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한화솔루션,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 KB금융,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LG CNS까지를, 자, 지금 연기금이 이제 매수했는데, 역시 조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셀트리온 팔고 삼바 매수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자, 개인들 볼게요. 개인들은 한화오션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351억 원어치 매도. 9만 원 넘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개인들로부터 나온 건데,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 10만 원 가까이까지 더 붙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는 HD 한국조선해양, SK 하이닉스, HD 현대미포, 한국전력, 한화솔루션, HD 현대중공업, LIG 넥스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신한지주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개인들 역시 조선 뭐 많이 매도했고, 또 하이닉스 이제 많이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 기관하고는 이제 좀 달라진 다른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들이 산 종목 뭘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1,744억 원어치 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까지를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는 현대로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중공업, 한미반도체,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전자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역시 개인들은 하이닉스를 팔고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를 사고, 또 조선주를 팔고 바이오를 사고, 이런 좀 다른 흐름이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종목은 이제 매수로 그 외국인 기관하고는 좀 다른 완전히 상반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올릭스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 엔캠, 테크윙, 주성엔지니어링, HK이노엔, 젠백스, 펩트론, 네이처셀,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미코, 시공테크, 휴젤, WCP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에는 이제 반도체가 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그동안에 좀 잘 갔던 애들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를 오랜만에 제일 많이 샀네요. 334억 원어치 샀고요. ABL 바이오, 에코프로 BM, 파마리서치, 삼천당제약, HLB, 클래시스, 디어유, 실리콘2, 시젠, 데브시스터즈, 태광, BHI, SM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이제 일단 에코프로들 먼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이제 ABL 바이오나 파마리서치, 삼천당제약, HLB 또 이런 정도 매수, 뭐 시즌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런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조금 손 바뀜이 좀 나오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어유나 SM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이번 주에는 엔터주들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기관 볼까요? 기관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ABL 바이오를 227억 원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HK이노엔, 파마리서치, YG 엔터테인먼트, 보로노이, 리노공업, 솔트룩스, 태광, 한택, VT, 코스메카 코리아 기관들의 매도 종목. 그동안에 쭉 잘 갔던 바이오 대형주들, 이른바 그 바이오 플랫폼 종목들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중간에 YG엔터가 들어가 있지만 보로노이까지 그 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포함이 쫙 돼 있고, 기관들은 이번 주는 코스닥에서 완전히 바이오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쏟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장품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반면에 역시 기관도 에코프로 BM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바닥에서 매수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휴젤, 테크윙, GNC 에너지, 올릭스, 동진 세미캠, 코미코, LNC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덕산 네오룩스, SPG, 주성 엔지니어링, 레인보우 로보틱스, LS 마린 솔루션.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다르죠. 에코프로 BM 정도를 빼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다른 흐름이고요. 바이오를 매수를 안 한 것은 아닌데 휴젤과 뭐 올릭스라든가 지금 뭐 LNC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쪽으로 그 외국인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BHI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HK이노엔, 펩트론, ABL 바이오, 솔브레인, WCP, YG 엔터테인먼트, 비올, 인벤티지랩, 바이넥스, 이오테크닉스, 뷰노, 리노공업. 연기금이 판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계속 잘 갔던 바이오 대형주들과 그 다음에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나 리노공업 같은 종목,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고, 또 엔터 중에서는 또 YG 엔터를 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그런 흐름이네요. 반면에 휴젤을 제일 많이 샀어요. 휴젤 최근에 좋은 흐름 36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역시 연기금 매수가 받쳐줬네요. 리가캠바이오가 두 번째, ISC, 실리콘2, 덕산 네오룩스, 메디톡스, 에코프로 BM, HLB, 코미코, 디어유, SPG, 대주전자재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를 연기금이 이제 한 주 동안 순 매수했습니다. 역시 바이오, 반도체, 뭐 화장품도 보이고 엔터 보이고 로봇 보이고 뭐 이런 흐름인데요. 저는 2차 전지들이 에코프로 BM이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먼저 올라오는, 아까 외국인이 매수한 이제 에코프로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에코프로들 위주로 해서 먼저 치고 가지 않을까, 다음 주에도 그런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럼 개인들 볼까요? 개인들은 역시나 에코프로 BM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394억 원 팔았고, 에코프로 330억 원, 그 다음에 디어유
리가켐바이오, 휴젤, GNC 에너지, 시젠,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LNC바이오, HLB, 동진세미캠, LS 마린솔루션, 실리콘2까지를 지금 개인들이 매도했습니다. 뭐 에코프로들 말고는 2차 전지가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바이오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바이오 쪽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건 뭘까? 펩트론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299억 원. 그 다음에 리노공업, HK이노엔, 올릭스, 알테오젠, 보로노이, 엔캠,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네이처셀, WCP, 젠백스,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신플랫폼까지를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펩트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조금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들이 바이오를 좀 매수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또 바이오를 집중 그러니까 사기만 한 건 아니고 리가켐바이오나 휴젤 같은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은 팔았고 반면에 이제 펩트론, HK이노엔, 올릭스, 알테오젠, 보로노이,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네이처셀, 뭐 젠백스, 인벤티지랩 지금 D&D 파마텍 다 바이오들인데 바이오들을 대거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이오들 흐름을 보면은 조금 더디게 가거나 아니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지금 미국 흐름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바이오들 보면은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급이 꼬인 종목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그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해도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고 바이오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개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좀 잘 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만 바이오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런 흐름이 나왔고 아마도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주까지도 조선이라든가 또 2차 전지들 새로운 이제 상승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는 약간 더 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언제든지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잘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미국이 이제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최악의 구간은 지나갔구나. 아주 많이 빠졌던 그 최악의 구간, 가장 나쁜 재료들이 소멸됐구나. 이렇게 오히려 안심하게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이게 우리도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이제 탁 치고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선들이 이제 돌파가 되고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돌파하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돌파했던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저항선이 빠질 때는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상승 추세로 바뀌는 구간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신호들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확인해 본 결과 대형주들 위주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고 대신에 중소형주들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세하게 써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간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대형주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막 10%씩 6%씩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빠져야 지금 지수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완전히 상승 추세로 갔느냐 아니면 좀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냐 이거는 또 좀 다음 주 초반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수급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의 약세 그리고 2차 전지의 약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강세 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나 또 뭐 일부 반도체나 이런 쪽에 이제 약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